자몽아, 마법의 시간 여행으로 이제 떠날 거야. 6장부터 오늘은 10장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 너 얼굴 등장하는데 괜찮아? 네. 그래. 이제 안 읽어줄게. 내면 진다 가위가위 보슬 개미또 구멍멍이가 조를 타고 있는다 동네 한 바퀴. 6장 바람을 가르다. 세 사람이 언덕에 다다를 즈음에는 벌써 하늘이 안녕하세요. 어둑어둑해졌어요. 바람은 서늘하다 못해 쌀쌀하기까지 했죠. 워워 빼빼가 말을 멈췄어요. 먼지투성이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멈춰 섰어요. 좀 말해드려요. 말 도둑들이 저 아래에서 야행을 하고 있군. 저기 나무 아래 말이야. 빼빼가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잭은 산기슭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을 발견했어요. 어두컴컴한 덤불숲에 말들이 모여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유난히 큰 소리로 울면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얘들아, 저 소리가 들리니 바로 어미 말이란다. 저녁 노을이 가까이 왔다는 걸 눈치챈 거야. 빼빼가 말했어요. 어미 말이 다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미 말이 나무에 메어있는 모양이다. 나머지 말들은 풀려있고 말이야. 빼빼가 일러주었어요. 아저씨, 우리 편 작전은 뭐예요? 잭이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어요. 작전을 설명하마. 우선 꼬마 아가씨, 너는 여기 남아서 저녁 노을을 지켜라. 빼빼가 명령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애니가 대답했어요. 땅꼬마, 너하고 나는 녀석들의 야영지 근처까지 말을 타고 간다. 내가 어미 말을 풀어줄 때까지 너는 먼지투성이가 얌전히 있도록 지켜야 한다. 빼빼가 잭에게도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대체 말을 얌전히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잭은 아리송했어요. 어미 말이 풀려나면 저녁 노을을 향해서 있는 힘껏 달려올 거다. 그러면 그때 꼬마 아가씨는 저녁 노을과 같이 출발해라. 빼빼가 말했어요. 네, 애니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바람을 가를 것이다. 빼빼가 잭에게 말했어요. 바람을 가른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지? 잭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저 너머 푸른 골짜기에 도착할 때까지 말이다. 빼빼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거긴 또 어디야? 잭은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었어요. 다 알아들었나? 질문 있나? 빼빼가 물었어요. 없습니다. 애니는 마냥 신이 났습니다. 대답은 잘도 한다. 잭은 그런 애니가 못마땅했어요. 좋았어, 친구들. 꼬마 아가씨, 이따가 보자. 가자, 땅꼬마. 빼빼가 말했어요. 오빠 재미있겠다, 응? 애니가 말했어요. 재미라고. 얘가 지금 제정신이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잭은 애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빼빼가 먼지투성이의 고삐를 살짝 당겼다 놓치었습니다. 그러자 먼지투성이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보름달과 수많은 별들이 빼빼와 잭의 길을 비춰주었어요. 지금 빼빼 아저씨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겠다. 잭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말 도둑들의 야영지 근처에 도착했어요. 심술궂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고약한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잭은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먼지투성이도 멈춰섰어요.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해 하고 빼빼가 속삭이더니 먼지투성이에게 내렸어요. 땅꼬마, 여기서 이 녀석을 보고 있어. 얌전히 있도록 잘 지켜. 빼빼는 잭에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기요. 잭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빼빼는 그냥 휙 가버렸어요. 잭은 고삐를 쥐고 숨을 참았어요. 먼지투성이가 아무 짓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잠깐 동안 먼지투성이는 얌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곧 힝 거리며 서성대기 시작했어요. 잭은 얼른 말을 다루는 방법을 기억해냈습니다. 다정한 손길, 단호한 목소리. 잭은 먼지투성이를 다정하게 토닥거려 주었어요. 그리고는 힘있는 목소리로 워워 하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먼지투성이가 그대로 멈춰서더니 조용해졌어요. 잭은 또 다른 방법도 기억해냈어요. 명랑한 태도 말이에요. 잭은 다시금 먼지투성이를 정성스레 쓰다듬어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잭은 싱긋 웃으며 먼지투성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머스탱 무리 쪽에서 요란한 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달빛이 비치는 기슭을 따라 말 한 마리가 달려왔어요. 야, 말이 도망간다! 말 도둑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총이 발사되었어요. 잭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자, 땅꼬마! 빼빼의 목소리에 고개를 든 잭은 깜짝 놀랐어요. 빼빼가 먼지투성이를 타러 되돌아올 줄 알았는데 글쎄 어미말을 타고 잭의 옆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빼빼가 애니 근처에 다다르자 애니도 저녁 노을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미말은 저녁 노을의 뒤쪽에서 쏜살같이 달렸어요. 탕! 탕! 잭은 고삐를 잡고 소리쳤어요. 가자! 먼지투성이! 먼지투성이가 벌쩍 뛰었어요.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한 잭은 한 손으로 고삐를 꽉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안장 윗부분을 잡았습니다. 탕! 탕! 말 도둑들이 자기들의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잭과 말 도둑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빨리! 잭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먼지투성이는 엉성한 자세로 훌쩍 언덕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잭이 조금씩 안장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잭은 고삐를 놓고서 안장에 매달려 보려고 했지만 자꾸만 몸이 미끄러졌어요. 결국 잭은 땅에 떨어져 버렸고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탕! 탕! 난 몰라, 이제 끝장이구나. 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아무 일도 없자 잭은 살며시 눈을 떠보았어요. 먼지투성이만 잭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잭은 허둥지둥 일어나서 다시 먼지투성이를 타려고 했어요. 하지만 빼빼의 도움 없이 혼자서 말에 올라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에 올라타려고 씨름을 하던 잭의 귀에 말 도둑들이 내지르는 고함 소리와 도둑들이 탄 말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잭이 뒤를 돌아보니 희미하게 빛나는 허연 물체가 언덕 꼭대기를 가로질러 말 도둑들 쪽으로 움직이려는 게 아니겠어요? 말 도둑들의 말은 기겁하며 허둥지둥 뒤로 물러섰어요. 잭은 허연 물체가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해 말에 올라탔습니다. 말 도둑들에게서 도망갈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가자, 먼지투성이 가자고 잭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먼지투성이는 전속력을 다해 바람을 가르며 달렸어요. 잭은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고삐를 꽉 잡았습니다. 7장 유령 이야기. 말은 언제나 이제 유령 나온다. 말을 탄 잭의 몸이 안장 위에서 통통 튀었어요. 잭은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에 와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잭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먼지투성이가 빼빼와 다른 말들을 따라가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침내 잭의 생각대로 먼지투성이는 빼빼가 탄 말을 따라잡다니 속력을 늦췄어요. 잭이 고삐를 살짝 당기자 먼지투성이가 빼빼와 애니의 옆에 다가섰어요. 어이! 빼빼가 인사를 했어요. 어이! 잭도 인사를 했죠. 어이! 애니도 빼빼를 흉내내어 인사를 하고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잭은 흘러내린 왕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물론 나도 물론. 애니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제법 말을 잘 타더구나 땅꼬마. 빼빼가 칭찬했어요. 고마워요. 잭은 씩 웃었어요. 이제는 땅꼬마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좋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잭이 빼빼에게 물었어요. 푸른 골짜기 괜찮겠니? 물론. 이쪽이다. 빼빼는 말을 재촉했고 세 사람은 다시 속력을 냈어요. 빼빼가 말대로 왼쪽으로 몰자 곧 깊고 좁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길이 났어요. 마침내 빼빼와 잭과 애니는 바위 벽으로 둘러싸인 네모진 공터에 다다랐어요. 달빛이 아름답게 비추었습니다. 여기 푸른 골짜기에 머스탱들을 가둬둘 거다. 빼빼가 말했어요. 빼빼는 먼저 말에서 내려 잭이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애니도 저녁 노을에서 내렸어요. 꼬마 아가씨, 저녁 노을을 어미에게 데려가거라. 빼빼가 애니에게 시켰어요. 애니는 저녁 노을을 어미 말에게 끌고 갔어요. 달빛 속에서 어미 머스탱과 새끼 머스탱은 서로의 머리를 비벼대며 힝힝거렸어요. 언제나 머스탱이 뭔지 알아? 몰라. 야생마들이야. 사람이 키우지 않고 들판에서 서로 같이 지내는 야생마. 잭은 땀에 젖은 먼지투성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말을 다루는 마지막 두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칭찬과 보상. 고마워 먼지투성이. 넌 정말 멋졌어. 넌 아주 훌륭해. 잭은 속삭였어요.
빼빼는 먼지투성이의 안장을 풀더니 안장에 달아놓았던 주머니들을 잭에게 건네주었어요. 땅꼬마, 이 주머니들 저기 풀에 난 곳에 갖다 놓아라. 거기서 야영할 거다. 빼빼가 말했어요. 은준아, 야영이 뭔지 알아? 몰라. 캠핑하는 거, 야영. 뭐예요? 캠핑. 잭은 안장 주머니들을 부지런히 옮기다가 문득 꽉 껴서 불편한 부츠를 여전히 신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리가 쑤시고 후들거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잭은 더는 부츠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잭은 안장 주머니들과 배낭을 땅에 툭 던진 다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잭은 몹시 피곤했어요. 애니가 오빠 옆에 다가와 앉아 달빛 속에서 노니는 머스탱들을 물끄러머니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저녁 노을이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행복한가 봐. 물론 잭이 말했어요. 잭은 가방을 베개 삼아 들어 누워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수수께끼의 답만 찾았더라면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하며 잭은 아쉬워했어요. 물론 애니가 맞장구 쳤어요. 빼빼 아저씨, 물어볼 게 있어요. 잭이 빼빼를 불렀습니다. 물어봐라. 빼빼가 말했어요. 이 수수께끼 좀 들어보세요. 느닷없이 나의 외로운 목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니 나는 누구일까? 은준아, 이거 맞춰봐. 아저씨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겠어요? 빼빼는 잠자코 듣더니 말했어요. 미안하다 땅꼬마.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잭은 기운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모르는걸요. 아저씨, 저도 물어볼 게 있어요. 호텔에 있는 피아노는 어떻게 혼자 연주를 할 수 있죠? 하고 애니가 물었어요. 그 답은 알지? 빼빼가 말했어요. 뭔데요? 애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운 루크가 연주하는 거야. 루크는 넓은 들판을 떠돌아다니는 카우보이 유령이지. 빼빼가 대답하자마자 잭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쟁반에다가 나도 앉으며 말했어요. 봤어요. 난 봤어요. 방금 생각났어요. 그 유령이 말 도둑들을 겁주어서 쫓아버렸어요. 그 유령이 아니었다면 전 절대로 말도둑들에게서 달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빼빼가 키득키득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바닥에 뭐 떨어졌다? 그래? 거참 고마운 노릇이군. 애로운 누크는 가끔 사람들을 돕곤 하지. 빼빼는 잭과 애니 맞은편에다 자기 안장을 던지고는 거기에 기대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외로운 누크가 미치도록 사랑한 여자가 있었지. 하지만 그 여자는 서부 생활을 힘들어했어. 그래서 다시 동부로 가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잭이 물었어요. 결국 누크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말았단다. 밤마다 누크는 아까 그 호텔에 나타나서 피아노를 쳤지. 홍하의 골짜기를 노래를 몇 번이고 연주한 거야. 빼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누크는 넓은 들판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 그런데 1년 뒤에 누크의 뼈가 발견되었어.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누크의 유령이 홍하의 골짜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밤마다 호텔을 돌아온다고 믿었어. 홍하의 골짜기가 어떤 노래인가 하면 말이야. 빼빼는 하모니카를 꺼내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잭과 애니가 호텔에서 들었던 바로 그 구슬픈 노래였어요. 잭은 누워서 그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코요테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놀란 말들이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이 유령 이야기를 수첩에 적어두는 게 좋겠다. 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잭은 글자 한자도 적기 전에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부츠도 벗지 않은 채 말이에요.